우크라이나의 나토군 파견을 검토하겠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 세마포르는 브라운 합참의장의 발언을 두고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 투입을 꺼리던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은 제공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파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열세를 보이자 나토 영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를 해제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놀라운 한국산 무기가 전면에 배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군은 지난 3월 폴란드 최대 규모의 지상훈련 드래곤 24를 펼치면서 러시아군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단연 돋보인 것은 K2 전차였습니다. 드래곤 24 나토군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가져온 K2 전차는 최고의 기동성과 훈련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K2 전차는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나 미국 에이브럼스와 대등한 능력을 가졌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전차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전 훈련에 투입되고서는 가성비 이상의 놀라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드래곤 24 훈련에는 독일 레오파드, 미국 에이브럼스,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전차 등 서방의 대표적인 전차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km 목표물 사격에서 K2 전차가 가장 높은 90%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고 죽음의 고개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사로를 K2 전차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힘이 좋다는 독일 레오파드도 미국 에이브람스도 이 고개를 전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전차병이 기고만장해서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면까지 연출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한 나토군의 최대 규모의 훈련에서 K2 전차는 다른 국가들의 전차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른 국가들의 전차병들은 물론 군 수뇌부와 방산 관계자들까지도 술렁였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폴란드 20기계화 여단 소속의 K2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기동을 피하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로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에는 폴란드어로 나는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든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처럼 K2 전차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며 기존 서방의 명품이라 불리는 전차들 사이에서 그간 불리던 다크호스가 아니라 최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K2 전차는 긴급 소요분 180대 중에 총 46대가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미 초도 출거분에 현지 첫 입하 1주년을 맞이한 바 있는 폴란드 K2 전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현지 사격 훈련에서도 뛰어난 화력과 명중률을 보이며 검증된 실전형 전차라는 점을 입증해왔습니다. K2 전차의 우수성은 지난해 불발된 노르웨이 수주전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와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최종 시험 평가한 후 노르웨이군은 2번이나 K2 전차를 추천했지만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했습니다. 대당 300억이나 하는 레오파드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대당 150억, 반값에 살 수 있는 K2 전차가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컸고 성능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K2 전차가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격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3발 중 3발을 모두 명중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한두 발을 놓쳤습니다. 또한 기동력 테스트를 두 전차가 육상 경기처럼 일정 거리를 더 빠르게 가면 승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레오파드와 K2 전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더니 K2 전차가 1.5m 쌓인 설원에서 작심하고 달리자 엄청난 속력으로 레오파드를 앞질렀습니다. K2 전차가 너무 빨리 달리자 노르웨이 육군에서는 차가 뒤집힐까봐 걱정되어 빠른 거 확인했으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왜 그토록 K2 전차를 사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레오파드 2A 7 플러스를 선택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2A 7 플러스는 리투아니아가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의 부족을 이유로 무려 대당 600억으로 폭등했습니다. K2 전차가 옵션을 포함해도
대당 180억을 넘지 않기에 3배가 넘는 가격이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먼저 54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18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나 결국 폭등한 전차 가격으로 인해서 18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K2 전차를 계약했으면 빠르면 올해부터 최소 30대가량의 전차를 순차적으로 받아서 2028년 후반기에는 전차 부대가 완편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레오파드 전차가 2년 후인 2026년에서야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당장 국경에 포병 전력을 배치해 저지해야 하지만 전차전에서는 수적 열세와 경험 부족을 보이며 나토에서도 바로 전차들을 파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K2 전차를 구입해서 실전 배치한 폴란드를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거쳐서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K2 전차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해야 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300대 규모의 전차 도입 계획 중 미국 에이브럼스 54대를 제외한 246대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7일 한국은 루마니아에서 무기 수출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번개 배달을 약속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며 이것은 배송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1991년 이후 안보 동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동되는 생산 시설을 토대로 빠른 생산과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기 도입을 꾀하는 나라들에게 속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한국과 사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위 전시회에 전세계 나라들이 몰려들어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2일부터 24일까지 루마니아 북기 레시티에서 열리는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전시회 2024가 열립니다. 여기에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몰릴 예정인데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레드벨 장갑차 등을 수출할 계획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2 전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 로템도 이 전시에 참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미 노르웨이에서 성능이 입증된 K2 전차가 또다시 루마니아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확인했기에 K2 전차 홍보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폴란드군이 이끄는 K2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에게는 K2 전차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무려 시속 91km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T-14가 있다고 했습니다. T-14 전차는 스펙으로만 보면 5세대 전차로 서방의 전차는 물론 K2 전차를 압도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2020년까지 T-14 전차 2300대를 양산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20여대밖에 생산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 대 전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T-14 전차의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처참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체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자랑한 T-14 전차가 투입된다면 전장을 누비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괴물이라는 칭호는 모든 전차들을 압도하며 굉장한 기동력을 보여주는 K2 전차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자 긴급 보도하며 K2 전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리뷰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는 99A 전차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의 주력 전차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K2 전차의 제형과 위력을 설명하자 한 중국 네티즌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K2 전차가 나란히 놓인 99A 포탑 5개를 관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